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별도의 목차로 방어기제. 방어기제라고 하는 건 방어기제의 개요는 불안이나 사회적, 그냥 불안이라고 줄이겠습니다. 불안에 직면했을 때, 그게 신경직적 불안이든 현실적 불안이든 도덕적 불안이든 했을 때 자아가, 에고가지요. 현실의 원리의 지배를 받는 자아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심리적 도구 또는 심리적 메커니즘, 기제라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방어기제가 되겠어요. 주어가 뭐예요? 바로 자아가.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어기제를 책에서는 자아방어기제라고, 많은 책에도 자아방어기제라고 쓰고 있는데 주체가 자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체가. 때문에 자아를 뺀다 해도 방어기제는 자아가 주체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걸 뭐라고 그래?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것을 바로 방어기제라고 합니다. 방어기제의 특징은 둘째의 복수의 기제를 사용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한 번에 어떠한 위험에 직면했을 때 하나의 방어기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방어기제를 동시에 사용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방어기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또 그런가 하면 종래에는 이 방어기제를 비겁한, 이거의 표상으로 어떠한 인간이라면 적어도 환경으로부터 어떤 위험이나 어떤 불안에 직면하면 직접적으로 부딪혀도 능동적으로 헤쳐가야 인간이지 라고 해서 방어기제를 부정적이고 비겁한 이런 방법으로 봤지만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방어기제는 옛날처럼 부정적 관점으로도 보지만 오늘날은 긍정적 기능을 같이 수행하는, 오히려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왜냐하면 무의식적으로잖아요. 여기 무의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꼭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가 라는데, 이런 오늘날에는 긍정적 측면에 보다 큰 비중을 두는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방어기제가 정상적인 것인가, 부정적 기능을 발휘하는 병리적인 것인가, 정상성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 교재에 나와 있는 연령 적절성, 거기 여러분 연령 적절성, 또 처리의 가능성, 또 2개 이상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인데 얼마나 방어기제 간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또 얼마나 연령 적절성과 관련이 있지만 얼마나 강도를 제대로 조절하는지, 이 4가지를 가지고 정상적이냐 병리적이냐 이렇게 따져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걸맞지 않게 자기가 짜증난다, 신경증적 불안에 직면했다고 해서 자신도 모르게 쓰는데 땅바닥에 앉아서 발버둥 치면서 울면 그게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본능적 측면에 밖으로 표출된다 해도 나이가 들었으면 이성적 측면의 영향력도 상당히 커졌을 건데 40, 50 먹은 사람이 땅바닥에 앉아서 발버둥을 치고 운다라는 것은 그렇게 정상성 범주로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또 어떤 불안이 사라지게 되면 당연히 그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어기제도 처리되어야 하는데, 그런 불안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뒤끝이 장렬하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뒤끝이 있네 라는 것처럼 불안이나 자기를 위협하는 요소가 사라졌으면 그걸로 단절하고 새로운 이런 출발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전히 뒤끝 장렬이란 우리가 이 용어를 쓰는 것처럼 대한 방어기제를 처리하지 않고 나는 너는 절대로 일하네, 너고 절대로 아는 척하지 마, 이렇게 해서 고집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것도 정상적, 어른스럽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얼마나 균형을 잘 이루고 있느냐, 또 강도를 맞추고 있느냐 해서 다양한 방어기제의 유형들이 쭉 나와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 주로 우리가 방어기제의 유형으로 다양한 것이 있지만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방어기제에는 수백 가지, 보상이라든지
또 아까 우리가 남근기에 나타날 수 있는 동일시라든지 또 변명학이라고 하는 합리화라든지 남 탓으로 돌리기와 같은 투사라든지 아니면 심리 내면 세계의 욕구 욕망과는 반대되는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남을 속이고 자기도 기만하는 반동 형성이라든지 아니면 중독될 수 없는 욕구 욕망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곳에 모든 리비도를 집중함으로써 이렇게 발전적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승화라든지 아니면은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신체화지. 신체. 얼굴이 빨개진다든지 자기도 모르게 주먹을 울컥 쥔다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신체화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뭐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바로 혀 짧은 소리를 한다든지 징징 짠다든지 이런 퇴행이라든지 또는 정신분석에 특히 강조하는 억압이라든지 내면 무의식 세계로 그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문제를 내면으로 집어넣어버리는 이런 억압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수없이 많은 방어 기제들이 동작을 합니다. 이 방어 기제는 0.5 수준까지는 가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해서 이런 정도를 예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오늘날 비판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 프로이드를 거부하면서 문제에 접근해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어쨌든 지금까지 보면은 이 인행사에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시험발 시험에서 인행사가 출제된다 그러면 거의 프로이드를 가지고 출제됐는데 그래서 프로이드를 좀 더 깊고 넓게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을 계속 반복해 가면서 재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렇게 프로이드만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프로이드 학파에서 에릭슨, 아들러, 융을 같이 묶어서 신프로이드 학파의 개념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